네, 거제시 어떤 도시인가요? 네, 거제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거제시는요, 통영시와 이웃해 있는 섬으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그래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제시가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네. 네, 거제시가 제주도 다음으로 우리나라 큰 섬이고요. 섬을 본역으로 하는 시 중에서는 인구가 제주도 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굉장히 인구도 많이 사는 그런 시라고 보여지는 거죠. 맞아요. 예, 그리고요. 섬이지만 통영시하고는 거제대교, 신거제대교로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부산하고 또 거가대교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도로교통이 아주 편리한 그런 시다라고 보여지고요. 인구는 이제 23만 명 정도로 진주에 이어서 경남 5위를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5위 좋습니다. 거제는 또 관광지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가대교를 타면 저희 집에서도 1시간 정도, 1시간 내지 안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주 가고요. 주말 저녁에 드라이브 하러도 가고 또 바다 보러도 가고 뭐 여름이면은 만만하게라고 해야 되나요? 좀 친근하게 예.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거제를 해수욕장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제 때문에 조금 관광지 소식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요즘 코너 속의 코너 하잖아요. 예, 코너 속의 역사 코너. 이야기를 또 빼놓고 갈 수 없습니다. 역사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예, 피디님 방송 전에 네. 역사 이야기 시작하고 나서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이거 어떻게 저도 된 갑자기 거냐. 생각이 나가지고 예.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래도 했어요. 한국 국민, 우리나라 너무, 국민이면 너무 역사를 좀 궁금해요. 알아야죠. 그렇죠? 전 좋아요. 맞습니다. 네. 또 이제 또 거제가 응. 어떤 뜻이냐면요. 또 이름이 또 크게 건넌다 이런 뜻입니다. 거제. 그러니까 크게 도시 이름, 건넌다. 네. 예, 도시 이름치고는 좀 특이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요. 고려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가 출발하는 곳이 거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원래 이제 그 뭐 동해안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일본으로 가려고 하면은 네. 그쪽 물살이 아주 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건널 수는 없고 네. 그리고 또 대한해협도 원래 전통적으로는 옛날부터 물살이 굉장히 센 곳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경에서 바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네. 거제에서 한번 들렀다가 거제에서 하룻밤 자고 거제에서 최종적으로 출발해서 이제 일본까지 도하하는 그런 도시가 이제 거제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름도 이제 크게 건넌다는 뜻의 거제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만큼 이제 일본과 가까운 지역이 바로 거제입니다. 네. 예, 뒤에 가서 또 관광지 설명해 드릴 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진왜란 때 크고 작은 해전이 여기서 많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네. 예, 하나만 좀 살펴보면요. 임진왜란 초기에 이제 승전 중에 가장 유명한 승전입니다. 옥포해전. 옥포해전. 거제에 아주 옥포란 지명이 있습니다. 네, 알아요. 예, 예. 네. 옥포해전이 여기서 있었는데요. 옥포해전 시작 전에 이순신 장군께서 유명한 말을 남기셨죠. 네. 물령망동 정중여산. 요즘도 많이 음. 인용되는 그런 이제 고사성어입니다. 맞습니다. 가벼이 움직이지 말고 태산과 같이 무겁게 움직여라.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네. 이때 이제 이순신 장군께서 옥포 입구를 막고 화포를 막 쏘셨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군이 화포를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군요. 해상전에서 네네. 화포를 본 적이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도망가려는 왜군이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놀라서. 네. 근데 이 도망가려는 왜군도 모두 깔끔하게 바다에서 사살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이게 완성형 그 주인공인 이제 이순신의 네. 면모가 드러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저희는 사상자가 있었나요? 이때 부상자 한 명 네. 있었습니다. 부상자 한 명, 사상자 아예 없었어요? 사상자가 아예 없었고요. 부상자 한 명 대단하세요. 있었습니다. 전쟁인데요? 전쟁인데도 그렇게 됐습니다. 어머. 근데 그리고 이게 또 과정이 또 되게 보면 좀 애틋한 그런 내용이 또 뭐가 있냐면요. 네. 원래 이제 그 원균 장군이 있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의 졸롱이라고 많이 표현되는 분인데 원균이 이제 거짓 장계를 써서 선조한테 올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를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본대다. 네네. 이순신하고 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만호들, 그러니까 해군 장교들한테 우리한테 합류해라라고 거짓 장계를 써서 올렸대요. 선조가 보고 그럼 이순신한테도 원균에 가서 합류하라고 해라. 근데 마음 복잡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그 이순신 장군께서는 이제 전라도의 바다를 지키는 네. 그 수군 책임자였거든요. 근데 옥포까지는 그때의 기준으로 되게 먼 거리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먼 거리를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전라도의 바다를 혹시 놓치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게 많으셨지만은 네네. 이순신의 뛰어난 계책으로 인해 가지고 다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부상자 한 명. 멋지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부상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네, 사상자도 없고 부상자 한 명. 참고로 그때도 조총을 다 들고 탔습니다. 참고로. 정말요? 예, 조총을 들고 탔는데 팔에 조총을 맞은 분이 한 분밖에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하신 거죠. 네. 예, 그래서 또 이런 큰 승리가 하나 있었고요. 또 역사적인 패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옥포해전에서 이제 크게 이기고 나신 이후에 이제 그 5년 뒤에 이렇게 있었던 일인데요. 원균이 이제 거제 칠천도에서 무참히 패배하는 칠천년 해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제 추격하다 보니까 네. 칠천년 해전을 패배한 건데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거제시 하청면 칠천도에 가면은 칠천년 해전공원이 있거든요. 근데 참 이게 이상하잖아요. 들어보면 칠천년 대패했는데 왜 공원이 있냐? 근데 이게 되게 만들어진 의도가 좋습니다. 네. 원균을 미화하는 그런 공원이 아니고요. 패전을 기억하자.
그런 의미의 이제 공원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코너 속의 코너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다음 코너 속의 코너 어떤 지역의 역사를 또 알려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계속해서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네, 해도 되겠죠? 피디님 괜찮겠죠? 네, 좋아요. 해도 된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거제시에 대한 특징 알아볼 텐데요. 그 거제시의 특징 몇 가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나요? 예, 뭐 거제가 상당히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지역이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설지입니다. 눈이 거의 안 오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리고 반대로 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비는 가장 많이 오는 지역. 다우지라고 하죠. 다우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방 도시치고는 특이하게 다핵 도시로 이제 분류가 되는 도시인데요. 흔히 이제 거제 시내라고 하는 것은 고현입니다. 압니다, 고현. 예, 근데 거제 주민들은 고현을 시내라고 안 해요. 그럼 뭐라고? 우리는 이제 거제 시내라고 하고 그 거제 주민들은 그냥 고현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핵 도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고현, 장평, 상문, 수양 지역의 중심지로 지금 기능을 하고 있고요. 약 10만 명 가량이 고현 지역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현과 다소 떨어진 지역에 장승포가 있습니다. 장승포에는 약 7만 명 정도 살고 있고요. 여기는 장승포, 옥포, 아주, 능포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이 지금 고현에 있고요. 경찰서는 장승포에 있습니다. 시청은 고현, 또 경찰서는 장승포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몰랐던 특이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내용이요. 거제가 지방도시 중에 몇 안 되는 다핵도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진주를 다뤘을 때는 거제보다 인구가 그렇게 많았던 것 같은데 진주는 안 그랬는데 왜 거제는 그런가요? 예, 뭐 자연스럽게 이제 거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조선소 이야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거제 양대 조선소죠. 고현은 삼성중공업이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장승포에는 장승포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요. 과거 대우조선이었던 하나오션이 지금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지가 두 개로 분리된 것이고요. 거제는 원래 아주 작은 인구만 사는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70년대 이후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이 입주하면서 약 400여 개의 크고 작은 업체가 입점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10만 명 정도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10만 명 중에 무려 10명 중에 무려 6명이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겁니다. 말 실수를 했네. 10만 명이 아니고 10명 중에 6명이 조선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영 근로자가 5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삼성 대우에만 근무하고 있는 대기업 소속에 있는 조선소 노동자들만 5만 명이 넘는 거죠. 그럼 거의 다 대부분이 조선소에 일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지역 GDP를 또 따져보면요. 지역 GDP는 70%를 여기서 이제 생산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산업이 지금 조선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률이 2018년에는 거제가 전국 1위를 찍었어요. 원래 아시겠지만 저희 어릴 때는 거제가 진짜 부자 동네라 했잖아요. 맞아요. 많이 들었어요. 조선업이 어려우니까 2018년에는 실업률이 전국 1위인 지역.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네, 거제 하면은 조선 도심은 지금 많이 알고 있잖아요. 또 저도 거제가 고용위기 지역이라서 뭐 이런저런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건 들었었어요. 그 뒤로는 좀 자세히 들은 적이 없는데 그 뒤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요 근래는 어떤가요? 요즘 이제 숨통을 좀 텄는데요. 2020년 이후에 미국이 셰일가스를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LNG선 수요가 폭증을 했습니다. 이제 LNG를 가스 형태로 잘 보관한 다음에 이제 그 보관해서 에카플랜트 시설에 내린 다음에 그 다시 이제 LNG로 전환하는 그 과정이 LNG선이 꼭 필요한데요. 이 LNG선의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LNG선은 조선 산업에서도 고급 기술이 필요한 그런 선박인데요. 원래는 처음엔 중국 조선소에서 많이 이게 발주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중국 조선소에서 만드는 LNG선 같은 경우는 너무 품질이 안 좋아가지고 3년 4년 뒤면 배가 썩어가지고 팔 수가 없다. 원래 배라는 게 엄청나게 비싼 그 물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대부분의 그 배를 구입하는 선주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를 3년 4년 정도 잘 쓰다가 배를 팔고 이제 새롭게 배를 사고 이렇게 배를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 조선소에서는 3년 4년 뒤면 배를 못 쓰게 되니까 이제 그 중국 조선소에서 파는 배를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거제로 사실 물량이 폭증하기 시작했고요. 이미 수주 목표량을 100% 훌쩍 넘겼습니다. 넘겼네요. 네네. 그리고 특히 같은 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20년인데요. 카타르 선사가 초대형 계약을 양대 조선소와 체결했습니다. 규모가 한국 돈으로 23조 6천억 원에 23조 6 말도 안 나와요. 23조 6천억에 달합니다. 대단하네요. 그 조선 이제 역사에 남을 정도로 큰 계약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에 따라 이제 그 조선 경기에 따라서 동네가 희청희청한다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에 따라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들은 뒤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시인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만 들으면은 뭔가 노잼 도시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볼 것이 많은 곳이잖아요. 볼 것이 많은 유잼 도시인데 관광지 어떻습니까?
예. 보통 이제 거제 관광은 도심 지역과 외곽 지역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도심 지역은 당연히 원래 주민들이 사시는 곳이다 보니까 네. 관광지가 별로 없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해봐야 이제 그 포로 수용소, 포로 수용소 정도가 이제 도심 지역에 있는 대표 관광지라고 보여지고요. 네. 외곽에 관광지가 많은데요. 몇 군데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거제는 경남도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1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예. 1위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경쟁력 있는 그런 관광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관광지들이 많이 이렇게 분포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대표적인 곳이 이제 해금강입니다. 해금강. 예, 해금강인데 바다 위에 떠 있는 금강산이라는 뜻입니다. 해금강이라는 표현은요. 네. 대한민국 명승 2호입니다. 예, 바다 위에 금강산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웅장한 경관을 자랑하는데요. 또 해금 강변도로에는 수국과 종려나무가 7월이면은 굉장히 이국적인 모습을 자랑합니다. 거제 수국보러 자주 가요. 거제 수국 너무 이쁘고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수국이 네. 또 잠깐 피었다 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꼭 그 시기를 전혀 놓치면 안 된다. 색깔별로 너무 화려하고 네. 보라색, 뭐 흰색, 파란색 엄청 다양하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꼭 가려고 합니다. 7월. 그리고 종려나무 숲 하니까 종려나무 하니까 생각났는데 별로 유명한 영화는 아닌데요. 네. 종려나무 숲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떤 거제에서 내용인가요? 찍었어요. 그게 네. 로맨스 영화인데요. 글쎄, 그러니까 어떤 되게 엘리트 남자가 지금 제대로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네. 제가 아는 대로 설명해 볼게요. 네. 되게 엘리트, 되게 그냥 갇혀서 살았던 평범한 남자가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여자에게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근데 배경이 거제입니다. 거제군요. 네네네. 그때 수국을 볼 수 있나요? 그때 이제 이름이 종려나무 숲이니까 네. 종려나무가 많이 나오고요. 종려나무 있는 그쪽이 많이 나오고요. 뭐 듬성듬성 수국도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이 좋습니다. 됩니다. 예. 네.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면요.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요, 해금강을 보시려면은 거제 포구 어디에서든 이제 유람선을 타고 출발할 수 있는데요. 네. 제트보트를 탄다고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섬 중앙에 십자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 안까지 또 들어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섬 중앙에 동굴이 있다고 신기하네요. 이게 돌섬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섬 중앙에 내릴 수 있는 그런 동굴 같은 게 조그만 게 있는데요. 그 동굴을 이렇게 쭉 따라서 들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제트보트를 타면요. 네. 그리고 이제 지중해 휴양지를 모티브로 해서 이창호, 최우숙 부부가 43,000평에 달하는 외도를 어머. 정원과 수목원으로 꾸민 곳이 있습니다. 네. 조금 옛날 이야기긴 하지만은 겨울 연가를 이제 겨울 연가를 여기서 촬영했기 때문에 많이들 가보시는 곳이 외도입니다. 외도도 2000년대 들어서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드라마지만은 겨울 연가를 여기서 찍었거든요. 유명한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그렇구나. 외국인 또 1위라고 하니까. 그렇죠. 아직도 이제 윤사마가 뭐 네. 일본의 신사에 모셔져 있다 하잖아요. 윤사마. 예, 윤사마가 네. 신사에 모셔져 있다고 할 정도니 일본인 관광객분들이 아직 많이 찾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또 알려져 있는 도시인데요. 해금강하고 이제 외도는 같이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세트로 돌아볼 네. 수 있는 유람선이 많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예. 어제에 이어서 영화 이야기도 혹시 코너 속의 코너인가요? 영화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빨간 테 안경을 한번 쓰고 와가지고 네. 그 이제 이동진 평론가처럼 좋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이동진 씨를 패러디하는 이돈주인이라는 또 그러니까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못 봤습니다, 저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모르는 잠깐 게 이야기. 없어, 정말. 네. 저는 이제 찐으로 약간 좀 죄송해요. 찐 제가 목소리가 찐 나오셨네요. 목소리로 반말을 이렇게. 괜찮습니다. 네. 예. 뭐 반말 이제 반말 하시죠 편하게 그렇게 네, 방송에서 좋습니다. 하셔도 되고요. 네. 이동진 평론가가 워낙에 허법이 되게 특이하신 유명하잖아요. 네. 되게 유식한 말투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그맨 중에 이제 이재규 씨라는 분이 계세요. 네. 메타 코미디 클럽이라고 요즘 되게 핫한 네. 그 코미디 클럽에 속해 있는 분인데 네네. 이분이 이제 빨간색 뿔테를 쓰고 등장해서 이동진 말고 이돈주인 이래가지고 어. 쇼츠에 이제 영상을 올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떤 식이냐면은 뭐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이돈주인은 뚱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네. 뭐 해당 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평론가어를 하는 거죠. 어. 해당 인물은 뭐 몸무게만으로도 마블 유니버스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뭐 추측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평론가어를 막 쓰는 그런 쇼츠 유튜브가 있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은 빨간 뿔테 한번 쓰고 예. 말씀해 주시는 거. 영화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할까요? 네, 좋아요. 영화 특집 한번 해줘. 막 이번에 범죄도시 4가 엄청 인기를 끈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금요일에 보기로 했어요. 그래요. 예. 그거 어떤 분이 벌써 보셨는지 예. 물어보시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보신다고 합니다. 뭐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럼 금요일이면 월요일에 후기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것도 근데 약간 괜찮고. 스포가 될까봐 조금. 근데 걱정이 이제 되긴 한데. 사실 내용은 다들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알죠. 예, 되게 그냥 비슷하게 흘러갈 것 시원하게 같아요. 이제 네네. 보는 그런 영화인데. 범죄도시 4 티켓 무료 제공 이벤트 그런 건 없나요? 제가요. 물어보십니다.
저는 안 되죠. 저는 지금 제가 보러 가는 것도 지금 굉장히 네. 부담이 돼서 못 보러 갈 정도인데.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나요? 경남포스트 여기 우리 감독님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저희가 다음에 경남을 배경으로 찍은 영화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이제 다음에 저 통영으로 또 통영 특집을 한번 다룰 건데 그때 또 소개해줄 영화나 또 역사가 있나요? 홍상수 감독이 어머. 또 이제 찍은 영화 중에 하하하라고 하는 영화 통영을 배경으로 되게 유명하게 잘 나오죠. 지역별로 영화를 다 찾아보시는 건가요? 그것도 있는데 제가 홍 감독을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영을 일부러 홍상수 감독이 그 찍은 하하하가 배경으로 나오는 곳들만 다 돌았어요. 아 정말요? 예. 대단하십니다. 예, 되게, 네,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가 보면 이렇게 두 곳만 소개했는데도 지금 조금 남다른 스케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몇 군데를 더 이어서 지금 소개를 해주면 어떤 곳이 있나요? 예, 뭐 아까 이제 소개했던 두 곳이 모두 한려해상 국립공원 안에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 전체가 이제 국립공원 안에 속해 있는데요. 여기 안에 또 속한 곳이 또 두 군데가 더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풍차가 이제 랜드마크로 또 유명한 곳입니다. 바다가 펼쳐진 절경 굉장히 아름다워서 한국 관광 100선에 빼놓지 않고 선정이 되고 있는데요. 바람의 언덕입니다. 너무 좋죠. 가보셨나요? 네, 5번 갔어요. 5번? 네. 5번이 많이 가셨네요. 예. 바람의 언덕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항상 가면 너무 신기한 게 밑에는 바람이 안 불어요. 네네. 올라가면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풍경 사진을 예쁘게 찍는데 풍경과 함께 찍은 저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막 난리가 나서. 그래서 보통 이제 거기 바람의 언덕에 사진 찍는 분들은 아예 후드를 다 뒤집어 쓰고 아예 얼굴, 머리 막 그런 거 안 망가지게 예. 준비를 한 다음에 찍는 거군요. 그렇게 다 찍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럼 그렇게 다음에 한번 후드를 쓰고 모자를 쓰고 가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여기도 해금강하고 되게 가깝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신선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되게 가깝게 있는 거죠. 해금강 근처에는 또 바람의 언덕이고 바람의 언덕 근처에는 신선대가 또 있죠. 네. 그러니까 신선이 놀고 간 자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길가에 이제 유채꽃이 많이 너무 피어 있어서 예쁘겠네요. 아름답고요. 네. 이제 두 군데 모두 이제 드라마와 영화의 단골 촬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거제 관광지 혹시 소개가 다 끝나가나요? 더 있나요? 그럼 두 군데만 더 해볼게요. 네. 근데 두 군데를 더 하더라도 사실 거제 관광지가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거제시 관광 포털이 또 있습니다.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면은 다양한 이제 거제 관광에 관련한 소식 들을 수 있으니까요. 네. 거기도 한번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두 군데만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제 동부면에 가면은 학동 흑진주 몽돌 해변이 있습니다. 파도가 이제 몽돌을 치는 소리가 나거든요. 몽돌 구르는 소리 이렇게 네. 하는데요. 여기가 또 자연의 소리 백선의 소리가 선정될 정도로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소리 백선에 선정이 됐군요. 신기해요. 저도 어렸을 때 네. 가봤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몽돌 해수욕장 가봤는데 네. 어때요? 몽돌 돌이 있는 해변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모래가 있는 해변을 좋아하세요? 저는 백사장이 더 좋은데요. 저도 백사장 좋아해요. 어머님들이 몽돌의 수욕장 더 맞아요, 좋아하시고 맞아요. 돌이 예쁘다고 하시면서 놀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맞아요. 저는 그래서 백사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당연히 통영엔 백사장도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관광 포털 들어가 보시면은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자연의 소리를 또 알아봤으니까요. 인간 승리의 사례도 인간 하나 승리. 좀 알아보겠습니다. 장목면 대금리에 가시면요. 바닷가에 화강암으로 만든 성체가 하나 있습니다. 네. 군사 목적으로 지은 것도 아닌데요. 무려 19년 동안 백순삼 시민이 토사가 쓸려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태풍 매미의 이름을 따서 매미성을 지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매미성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백순삼 시민이 사실 굉장히 쿨하신 게요. 네. 이 섬에 알고 보니까 이제 바닷가 근처에 지어지다 보니까 공유 수면을 침범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것 때문에 지금 거제 관광이 잘 되고 있는데 이거 성을 철거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쿨하게 백순삼 이 시민분께서 성을 시에다가 기부 체납을 하셨어요. 멋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만들고 그것을 이제 시에 기부를 하셨네요. 그렇죠. 근데 가보면은 이걸 한 사람이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엄청나요. 계단 한참 올라가야 네네, 되잖아요. 맞아요. 계단 한참 올라가야 되는 정도로 높고요. 네. 여기 요즘 근처에 이제 카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카페도 많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또 보면은 매미성에 사진 찍는 스팟 있잖아요. 그 네네. 동굴 뒤에 약간 이렇게 맞아요. 뭐라고 해야지 알죠? 맞아요. 그 이제 딱 네, 햇빛 맞아요, 쫙 비치는 맞아요. 그곳이. 거기서 저도 사진을 여러 번 찍었는데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그냥 막 찍어도 잘 나와요. 맞아요. 찍어보셨나요? 몇 장 찍었는데 네. 저는 어디 사진이 박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사진 잘 안 봐서. 네, 다음번에 찾으면 꼭 한번 보여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빼놓을 게 듣다 보니까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점도 있나요 혹시? 예, 뭐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양대 조선소가 이제 지역 경제 70%를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조선 경기에 따라서 시 경제가 휘청휘청거립니다. 네. 예, 또 이제 조선소는
막대한 지방세를 조선소로부터 지금 그 거제시가 받고 있거든요. 네. 뭐 전체 이제 지방세 20%가 조선소에서 20%? 나오는 그런 지방세라고 합니다. 이게 네. 20% 별로 안 높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양대 조선소만 20%인 거고요. 어이구. 그리고 이제 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하청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협력업체, 하청업체들이 네. 이런 업체들이 내는 지방세까지 하면 무시 못한다.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주민들이 또 지방세 내잖아요. 네. 그럼 활동인구 10명 중에 경제활동인구 10명 중에 6명이 조선소 종사자라고 하면은 사실상 여기로부터 어마어마한 지방세를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맞네요. 예, 근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새로운 산업에 좀 투자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좀 있었습니다. 네. ICT, 바이오 의료 기업을 거제에 좀 유치하겠다 이런 이야기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장목면에 문화 산업을 유치하겠다, 데이터 네네. 센터도 유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 사업이 실상은 30년 동안 포류를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년 가까이 표류라면 엄청난 기간인데. 그렇죠.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조선소 경기가 사실상 이제 거제 전체 경기를 대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네. 당연히 좀 조선 경기가 안 좋으면은 예.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뒤따를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그렇죠. 게 있죠? 예, 당연히 사회 문제로 거제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이제 이혼율도 늘어나고 가정이 네. 파괴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조선소에서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찍 결혼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큰 사회 문제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거제가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을 잘 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그 경남 포스트가 지금 언론사잖아요. 네. 인터넷 언론사다 보니까 기사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 번씩 네. 기사가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는 걸 보면 거제 관련한 기사 중에 가족센터라든가 다문화 지원센터라든가 네.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을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거제시가.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중간 지원 조직에서 여러 보도 자료가 좀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좀 제가 요거 대본에 없는데 좀 하나 좀 제가 짚고 넘어가자면 네네. 그 거제시가 지금 조선 경기가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여러 언론이나 매체에서 많이 다뤘지만은 지금 거제가 조선 경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 그렇군요. 배를 제대로 완공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은 그 전통적으로 조선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하하하라고 합니다. 하하하. 하청의 하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배를 수주받은 곳이 이 인력을 따로 뽑아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1차 네. 벤더, 그러니까 1차 협력사에다가 이제 사람을 뽑아가지고 여기 조선소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노동자들을. 네. 근데 단순 노무직이니까 직접 고용을 안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1차 벤더에서 이 돈을 받아서 본인들이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고 네. 외국인 노동자나 아니면 저임금 노동자를 관리하는 2차 벤더를 또 껴요. 네. 그래서 또 하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하하. 그렇죠. 거군요. 이거 3차 벤더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요. 3차 벤더까지 내려가면 보통 이제 이거를 물류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류팀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처음에는 인력 하청, 그다음에 네. 이제 저임금 하청, 그다음에 이제 물류팀이 해가지고 3차나 하청이 가고 난 다음에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임금 구조 여건이 개선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설준 후보도 제가 네. 오늘은 이게 복잡한 내용이라서 따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네. 조선소를 스마트 공장으로 바꾸겠다. 네. 기계가 하는 걸로 대부분의 일을 대체하면 충분히 그게 노동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네. 이야기하지만요. 그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면 네. 좁은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거기가 좀 후드, 좁은 통로까지 들어가가지고 거의 몸이 꽉 낀 채로 전선을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다가 관련한 자재를 붙인다거나 이런 업무가 네. 많습니다. 이거는 웬만한 스마트 업무로도 지금 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거거든요. 인력이 꼭 필요한 그렇죠. 문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선소에 있는 그 조선공들이 여기 네. 안 남아 있고 육상일,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건설 일용직이라고 하는 일들이죠. 네. 육상일에 진출하신 이유가 조선소에서 진짜 쎄 빠지게라고 하려 했는데 네. 쎄 빠지게 할게요. 네. 쎄 빠지게 일을 해도 사실 한 달에 200만 원, 250만 원 받기 어려운데 네. 아시겠지만은 건설 일용직을 만약에 하면은 요즘 최소 17만 원, 18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일당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굳이 조선공에 계신 분들이 굳이 여기를 계속 조선소에 남아서 일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좀 여건이 좀 바뀌었으면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잔존해 있다. 그래서 조선 경기에 따라서 도시 전체가 좌지우지 되는 것도 물론인데 네. 어쨌든 이런 지금 계속 하청주고 이런 문제를 네. 좀 빨리 개선해서 거제시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본인의 제대로 된 임금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거제시가 계속 지원해 준다면, 물론 이건 거제시가 할 일은 아닙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되고 국회가 나서야 될 네. 일이지만은 거제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더 거제시가 경기에 휘둘리지 않고 거제에 네. 남는 분들이 좀 많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런 문제들이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이 됐으면 하고요. 또 거제가 관광지다 보니까 좀 관광지 하면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바가지 요금 네.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문제 없나요? 바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저도 통영이란다. 저기 거제 가서 바가지 많이 당해봤는데요. 참고 통영 가서 당해본 적은 없어요. 네. 통영분들 죄송합니다. 네. 그 이제 뭐 그 펜션 같은 걸 알아보려고 해도 그렇죠. 바닷가 근처에 있는 펜션은 뭐 한 6명이서 자는 방이나 해도 뭐 35만 원, 45만 원 불러버리니까 네. 사실상 이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여기 좀 특이하게 뭐 요거는 한번 나중에 그 진위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 뭐 보니까 통영시청에 맛집을 올려놨대요. 저기 거제시청에 맛집을 올려놨대요. 네네. 죄송합니다. 통영은 좀 많이 헷갈리네요. 거제시청에 맛집 소개란이 있는데 네. 거기 있는 맛집 가지 말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정말요? 비싸다고. 시청에 있는 곳에 있는 맛집이면은 찐 맛집이고 맛있고 괜찮은 곳 아닌가요? 근데 비싸다는 리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가면 안 된다. 이런 게 무슨 그 되게 무슨 뭐 정리 글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도 거제 갔을 때 네. 거제 맛집에서 인터넷 포털에 있는 광고를 보고 갔어요. 근데 너무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가격도 가격이고 이게 이 가격이 구성이 맞나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잘 알아봐야 되겠다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바가지 요금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통영에 계신 원주민들한테 좀 여쭤보면 거제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러죠? 뭐 홀린 것처럼 거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거제 이야기하고 있죠. 거제에 있는 원주민분들께 좀 여쭤보니까 그 관광지에서 차로 한 10분 나가래요. 걸어서 1시간 정도 걸어 나가래요. 네. 어차피 뭐 또 여름에 여름에 또 이제 또 밤 되면 또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쵸? 시원하니까 이야기도 할 겸해서 1시간 정도 걸어 나가라. 그러면 또 이제 펜션들이 쭉 이렇게 즐비해 있대요. 네. 관광지가 아닌데도. 네. 근데 그런 데는 보통 이제 낚시 관광객들, 낚시 투어 오는 관광객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펜션이래요. 네. 거기는 펜션도 되게 경제적이고 네. 그리고 낚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뭐 횟감 같은 걸 뜰 일들이 되게 많대요. 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숙박도 하고 되게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낚시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회도 싸게 해가지고 거기서 펜션에서 먹을 수 있다. 그렇게 그렇군요. 이용하라고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꿀팁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에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시에서는 합동 단속을 매해 여름마다 하고는 있어요. 네. 뭐 기사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던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이제 거제 업체가 몇 개입니까? 그래서 엄청 이거를 많죠. 근절하기는 어렵고 네. 그리고 이런 단속을 한다고 해서 뭐 하루만 괜찮아지는 거지 그 다음날 바로 단속을 또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시의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하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거제에서 당선된 서일준 당선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서일준 당선인 공약이 어떤 게 있었나요? 설준 당선자는 좀 입지 전적적인 그런 분입니다. 1987년에 구급공무원으로 사회에 입문을 했는데요. 네. 구급공무원으로 시작해서 거제시 부시장까지 지냈어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거제시 부시장이면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 하이 커리어거든요. 네. 근데 이 거제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셔서 그런가 공직생활 하시면서 부시장을 거제시에서 2번이나 역임하셨다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런 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자체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은 보통 한 지역에 이제 부시장을 2번 역임하는 경우가 없어서 그런 어떤 그 애정이 있으신 분이 아닌가 또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변광용 후보가 서일준 후보를 약간의 차이로 이길 거다라고 예측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는 서일준 후보가 이기면서 접전 끝에 예상을 깨고 승리하신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본인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공고해질 것이다 이런 평가가 좀 따르고 있고요. 네. 주로 이제 가덕 신공항과 연계해서 교통관광과 관련해서 거제를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이 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답지 않게 조선소 근무자의 복지를 늘리겠다. 그리고 지금 주 52시간으로 지금 거제에 있는 조선소들이 많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좀 일을 많이 해야 될 때는 일을 많이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이런 관련된 내용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이분께서는 이제 그 선거 공보에 동별 공약이 아주 자세해서 호평을 많이 받으신 분인데요. 네. 동별로 거의 공약이 한 10여 개, 10수개 이렇게 되어 있던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근데 거제는 이제 서일준 후보자 이야기대로 네. 거가대교도 개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가덕 신공항도 이제 곧 들어올 거고 하다 보니까 거제가 가덕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호재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잘 대비한다고 하면 본인이 여기서 정치적으로 삼선사선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